민우야. 그리고 페이지 업다운 눌러서 한번 설명해봐. 아, 네. 5페이지라서 오래 안 해도 될 것 같아. 여기 10분 정도라고 하셔서. 내 시간 보고서는 하지 말고 네. 네가 편하게 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해서 해야 돼. 네. 안 그러면은 이제 내가 곧 말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 우선 한번 네. 해봐. 네가 어떤 생각으로 하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니까. 어제 학습한 내용을 음, 발표하겠습니다. 음. 키보드 아니 마우스. 한번 또 클릭. 어제 학습한 DSP 내용은 음, DSP 중에서 메모리와 CPU에 관한 내용을 학습했습니다. 음, 메모리는 크게 음, 휘발성 메모리와 비휘발성 메모리를 나눌 수 있는데, 음, 휘발성 메모리는 전원이 꺼지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잃어버리는 분류고, 비휘발성 메모리는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를 가질 수 있는 저장 매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음, 휘발성 메모리는 현재로서는 대표적으로 두 종류가 있는데, SRAM과 DRAM입니다. 그 SRAM과 DRAM은 각각의 특징에 따라서 사용처가 달라지는데, 죄송합니다.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SRAM은 메인보드에서 받은 전원이 직접 데이터를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전원이 꺼지면 바로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읽게 되고, DRAM 같은 경우는 램 보드에 있는 조그마한 축전지가 그 데이터를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서서히 방전됨으로써 데이터를 자연스럽게 읽게 됩니다. 그 데이터 소실을 방지하기 위해선 일정 시간마다 리프레시라고 해서 그 데이터의 축전지에 다시 전기를 가해서 다시 충전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휘발성 메모리는 현재 주로 사용하는 것이 플래시 메모리와 EEP롬인데, EEP롬은 EP롬에서 발전한 것으로 기존의 자외선으로 데이터를 지우던 것과 달리 전기신호로 데이터를 지울 수 있게 만든 비휘발성 메모리고,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는 플로팅 게이트 효과라는 FET 특성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보존하는 방식입니다. 마우스. 플래시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선 우선 모스펫의 게이트 쪽에 전압을 가하게 되면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 채널링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게이트에 있는 전압 때문에 채널을 형성하고 있던 전자 중 일부가 플로팅 게이트 쪽으로 당겨지게 됩니다. 이때 플로팅 게이트가 가지고 있는 전하 수에 따라서 레벨이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온오프와 달리 한 게이트로 여러 가지 레벨을 만들 수 있는 것을 멀티 레벨 셀이라고 해서 MLC라고 합니다. 이 MLC는 현재 총 4단계까지 나눠진 QLC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메모리가 저장되기 위해선 메모리 어드레스에 액세스할 필요가 있는데, 이 메모리의 용량은 이 어드레스 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메모리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은 어드레스 핀이 A0부터 A16까지 해서 총 17개의 어드레스 핀이 있고, 데이터 핀은 IO0부터 IO7까지 있어서 어드레스 핀 17개, 즉 2의 17승에서 128KB의 용량을 가지고 있고, 그 128KB만큼의 레지스터를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IOP는
데이터가 지나다니는 한 번에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로 생각하면 되는데 I/O 핀이 0에서 7까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8개의 통로를 동시에 사용하면 동시에 사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로 여기 나와 있는 기타 기능을 가진 핀들이 있는데 CE와 CS는 거의 같은 기능이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메모리를 동시에 사용하기 위해선 메모리 동선이 꼬이지 않기 위해서 한 메모리 사용할 때 다른 메모리들의 기능을 꺼줘야 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CE 핀이고 WE와 OE는 메모리에 읽기 쓰기 작업을 할 때 각각 온오프 되는 핀이고 온오프 되는 핀입니다. CPU는 크게 가장 메인이 되는 프로세서를 중심으로 거기에 추가되는 기능에 따라서 기능이나 그 프로세서가 사용되는 용량에 따라서 그게 프로세서 사용되는 용량에 따라서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구분되고 그 프로세서를 중심으로 있는 주변 회로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프로세서의 연산 기능 등 CPU가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기능이 프로세서가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기능이 탑재된 것을 CPU라고 하고 그 CPU가 주변의 여러 회로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프로세서류는 CPU와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용량의 큰 용량에 사용되고 큰 용량이나 큰 규모에 있는 컴퓨터와 같이 그 좀 큰 파워를 사용하는 곳에서 사용되고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조그만 전자장치나 좀 비교적 간단한 전자장치에 사용됩니다. 컨트롤러는 CPU에서 좀 쓸데없는 기능을 빼버리고 필수적인 기능만 집어넣어서 간단한 동작이나 아니면은 소규모에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DSP-8335 같은 경우는 인베디드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마이크로 컨트롤러나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있던 기능과 함께 거기에 ADC 기능이나 EPW 기능, GPIO 기능 등을 탑재해서 이 컨트롤러 한 칩의 한 칩이 회로를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드는 소형 칩입니다. CPU 메모리 배치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메모리 맵 방식과 I/O 방식이 있습니다. I/O 방식은 인텔에서 주로 사용하는 I/O 방식과 메모리 맵 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I/O와 그 메인 메모리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유무의 차이이고 주로 컴퓨터 등에 사용되는 인텔 칩에서는 I/O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소규모로 좀 소형화가 필요한 또는 간략화가 필요한 회로에서는 메모리 맵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어제 제가 학습한 내용이고 다음에는 이 내용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CPU라고 하면 네. 옛날 CPU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86X CPU가 있어 옛날에. 네. 근데 옛날에는 클럭 제너레이터
리셋 제너레이터. 버스 컨트롤러. 여기 실제로 버퍼 혹은 레치 라는 소자들이 있어서 네. 그래서 얘네들이 CPU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거는 데이터 어드레스 컨트롤 이렇게 있었고 네. 얘네들을 통해서 여기에 가자. 여기 EP롬, 그러니까 불활성 메모리 혹은 램, SRAM이나 DRAM, 활성 메모리, 휘발성 메모리, 활성이란다. 메모리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뭐 굳이 디테일하게 하겠다고 하면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버스 통해서는 다른 CPU랑도 연결이 될 수 있었어. 기다릴까? 이렇게 알았으니까 이렇게 네. 클럭젠 가서 여기서 대표적으로 인터럽트 컨트롤러, 타이머 컨트롤. 옛날에는 대표적으로 이 두 개가 외부 인베디드 소자였는데 이렇게 들어가고 얘네들이 또 이렇게 외부 신호 이런 식으로 돼 있었거든. 그래서 여기까지 아까 너가 CPU라고 한 거는 얘네들을 얘기하는 거야. 옛날에는 이게 쪼개져 있었어. 네. 근데 이게 기술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됐을까? CPU랑 온칩으로. 그치, 여기가 프로세서가 된 거야. 프로세서가 된 거고, 이제 옛날엔 이게 굉장히 큰 CPU였거든.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중에서 좀 더 축소되고 필요 없는 거 빼고 뭐 등등등등이 돼서 이 앞에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붙게 된 거야. 그래서 초대형 CPU들은 우리 지금 컴퓨터 메인보드 봐도 CPU 꽂히고 중간에 노스 브릿지라고 뭐 브릿지 하나 중간에 꽂혀있지. 꽂혀있잖아. 네. 그게 왜 CPU 안에 포함이 안 됐을까? 그것까지 포함되면 너무 규모가 커지거든. 그래서 현재 CPU도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모든 기능이 축약된 프로세서면은 주변에 아무것도 필요 없어. 다 CPU한테 바로 연결하면 돼. CPU한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근데 이 와중에 그러니까 방금 말한 걸 줄이면은 CPU가 만약 CPU가 아닌 프로세서
C급이면 시스템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램, 여기에 플래시, 여기에 인터럽트, 여기 타이머, 이런 식으로 CPU에서 모두 해결돼. 이게 프로세서 급. 근데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되면 내가 하기 너무 힘들어, 좀 뺄 거면 빼자. 그러면 프로세서는 여기 있고, 여기다 좀 외부에다 기능을 좀 할당을 해서 나는 속도나 큰 데이터 다루는데 특화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이걸 할게, 너는 나머지 뭐 인터럽트나 뭐 타이머나 뭐 기타 우리 I/O 장치들, 네. 너가 이걸 좀 담당을 해. 이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인 컴퓨터 구조지. 그래서 지금 CPU들은 다 마이크로 프로세서야. 프로세서라고 하면은 걔는 기능이, 성능이 좋은 거 둘째치고 굉장히 큰 램이나 플래시 공간을 제어할 수 있는 CPU들, 이게 모두 포함된 애들을 프로세서라고 하고, 좀 뺄 거 빼고 밖으로 좀 기능을 분산시켜서 된 게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된 거지. 그래서 나중에 CPU 같은 거 계속 공부하다 보면 우리 보통 서버용, 여기 인텔 CPU도 그렇잖아. 우리 민간용이 있고 서버용 따로 있거든. 네. 서버용 CPU에는 기능이 아무것도 없어 진짜. 켤수만 있는 거. 걔는 이 램이나 이 플래시, 그러니까 SATA,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드디스크 연결하는 SATA 핀. 그 핀들만 나와 있고, 네. 뭐 기타 잡다한 게 없어. 왜냐면 데이터 처리하는 용도에 특화돼 있어. 실제로 인텔이 CPU 만든 계기도 그거지만은, 원래 X86은 원래 8비트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특화된 CPU야.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있지만,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셈블러 명령어의 75%가 70%인가가 데이터 송수신 혹은 데이터 제어 명령어들. 데이터가 명령어가 100개면 그 중에 70개에서 80개가 데이터 조작하는 명령어들이야. 딴 거 없어. 여기까지는 알겠지? 네. 근데 참, 여기는 이게 되는구나. 보스. EXE 키 눌러줄래? 잠깐만. 잠깐만, 내가 잘못 눌렀어. 응? 어디 갔어? 컨트롤, 아니 됐고. 잠깐만 두개 컨트롤 V. 인비디드는 우리 진도 공방 있는 거 TI 거, 요거를 컨트롤러라고 불러. CPU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는 CPU라고 불러야 되는데, CPU는 말했다시피 원래는 이 인텔 걸 기준으로 하면은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용도로 개발됐거든. 근데 그거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특화된 거지, 우리 실생활에 일반적인 뭐 불을 껐다 켰다 한다든가 신호를 발생한다든가 이런 거에 적합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기능이 축약된, 네. 특정 연산을 고속화시킨, 그게 컨트롤러가 된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근데 얘도 당연히 리셋이나 안에 심지어는 어떤 LDO도 있고, 전원장치, 클럭. 그렇지, 클럭 제너레이터도 있고, 이런 기능이 다 있어. 심지어는 인터럽트도 내장돼 있어. 네. 보통 인터럽트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도 좀 차이가 나지. 인터럽트 기능 하고 버스 컨트롤러. 원래 대용량 여기에서는 이 버스 컨트롤러를 찾으면 다 나와. 원래 MMU라고 부르거든. 뭘까?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닛. 메모리 이게 엄청 크니까. 네. 근데 우리가 하는 컨트롤러는 메모리 사이즈가 아이고 이런 치고 다시 하겠다. 중지. 여기 버스 컨트롤러를 보통 MMU라고 부르고, 이거는 매니지먼트 유닛이라고 할 정도로 이가 굉장히 뭐다? 용량이 크다. 빅 사이즈. 굉장히 큰 걸 다루는 데 쓰지 보통.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C28X Ti 거 같은 경우에는 CPU라고 안 하고 그런 축소된 형태의 기능들, 아까 말한 리셋이나 LDO나 클락 인터럽트. 클럭 제너레이터나 하고 인터럽트 버스. 컨트롤러가 있고, 얘도 안에 그 메모리 컨트롤 유닛이 있어. MMU가 있어. 없는 건 아니야. 있는데 얘가 작아. 그러니까 축소용 장치들이 다 있어. 왜냐하면 컨트롤러는 CPU와 달리보다 메모리 용량이 크지 않거든. 여기에 있는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롬 영역이나 램 영역이 작아, 상대적으로. 28335라고 하면 롬 영역이 6kg인가? 킬로워드인가? 램은 60kW인가? 별로 안 커. 내 기억은 좀 잘 안 나는데 얘 그렇게 안 커. 어드레스, 데이터, 이거 제어 신호가 나오겠지. 네. 심지어는 얘는 좀 구식 모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이미지에서 탈피를 못해서 이게 익스터널 버스도 있거든. 외부 메모리 사용할 때. 외부 메모리 할 수 있어. 심지어는 그 버스 컨트롤 신호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신호는 그 메모리 컨트롤 신호. 그러니까 쓰기나 읽기나 이런 거. 근데 버스 컨트롤은 버스 리퀘스트, 버스 레디, 뭐 이런 버스 제어용 신호들도 나와 있어. 찾아보면은. 우리가 잘 쓰진 않지만. 그러니까 니도 기본 구조는 축소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기본 어떤 구조가 다병렬 시스템을 약간 염두에 두고 개발됐던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28335 핀 맵을 보면 있을 건 다 있어. 성능이 낮다 뿐인 거지. 그래서 이걸 컨트롤러라고 했잖아. 그지? 하고 이제 인터럽트가 중요한데, 인터럽트가 요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다 갖다 붙이면 돼. ADC, 타이머, PWM, SGI, 뭐 여기서는 MCB, B 뭐더라? B 멀티 채널 버퍼드 시리얼 포트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뭐 엄청 많아.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기억도 안 난다. 씨. GPI. 뭐 DMA도 있고 GPI는 그냥 포트야. 아, 근데 뭐 GPI로 하자. GPI 또 어차피 IO로 붙으니까 이런 게 다 붙어 있는 거고, 여기까지가 컨트롤러고, 당연히 딱 봐도 이만큼 없어. 쏘리. 그래, 이렇게 먹자. 이렇게 쭉 먹어서 이게 뭐가 될까? 주변으로.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된 거지. 참. 쏘리. 컨트롤러는 마이크로가 여기까지 원래 붙어 있는 거 이렇게. 네. 그리고 얘까지 포함되면, 여기다 갖고 있는. 예를 들어 얘가 여기까지가 완전히 다 포함되면, 컨트롤러. 그치. 아니지. 인베디드. 인베디드 마이크로 컨트롤러. 대신 버스가 버스 기능이 통일 좀 통일되고. 네. 버스 기능이 없는 건 아닌데, 여튼간에 CPU랑 비교해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축약돼 있어. 그래서 여기 CPU에서도 나중에 인베디드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런 거 나와. 여기도. 네. 그러면은 뭐냐면 이쪽에 뭐가 더 있는 거야. 여기에 뭐가 더 붙어 있으면 인베디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베디드란 말은 시스템에 이런 I/O 장치들이 별도로 더 있냐 없냐의 차이인 거고, 마이크로가 붙느냐 안 붙느냐의 차이는 기능 축소. CPU 혼자만 있냐. 그러니까 CU, 보통 우리가 CU라고 부르거든. 컨트롤 유닛. CU만 있으면 프로세서나 컨트롤러라고 하는 거고, 네. 걷다가 버스 보통 기본이 MMU야. MMU나 이런 것들이 보통 MMU가 있고 없고 아마 따질 건데, MMU가 합쳐져 있으면 마이크로 프로세서,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되는 거고, 걷다가 IO가 붙으면서 인터럽트 컨트롤러나 타이머 카운터가 합쳐지면 인베디드 마이크로 컨트롤러, 인베디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되는 거지. 프로세서와 컨트롤러의 차이는 액세스 가능한 메모리 용량의 차이인데, 네. 요새는 그게 별 의미가 없다.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구별하기가 되게 쉬웠거든. 요즘 기술 좋아져가지고. 요새는 암 때문에 그래. 암. 대표적으로 암이 문제인데, 예를 들어 암 같은 경우가 애매해. 왜? 얘는 어드레스랑 데이터가 모두 32비트거든 기본적으로. 물론 64비트도 있겠지만. 컨트롤러가, 그러니까 암은 원래 CPU에서 시작되는데 컨트롤러로 만들어진 놈들이 이미 32비트야. 애매모호하거든. 예를 들어 TI랑 TI랑 인텔을 봐도, 아까 얘를 2833보다, 그럼 얘 플래시라고 해봐야 지금 아무리 커도 1메가 워드 미만? 램이라고 해봐야 512kW 미만? 되게 작아. 근데 인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은 586이라 부르지도 않지만, 지금은 뭐지? 램이 아니지. 그냥 메모리 공간. 이거는 TI는 인베디드라서 플래시랑 램 영역이 나눠져 있어. 네. 여튼간에 전체 메모리 공간이 퉁쳐도 4메가 워드야. 2에 22승? 22승인가 그래. 네. 별로 안 커. 근데 얘는 2에 32승, 4기가잖아. 그리고 64비트급은 16테라였나? 기억이 안 나네. 예전에 이것도 강의하다가 내가 떠들었었는데 이러거든? 근데 암은 애매모호해. 암은 액세스 가능한 메모리 공간이 이미 4기가야. 근데 4기가 공간에서 일부는 플래시나 램처럼 조그만 거, 3메가 바이트 이런 거 붙여놓고, 일부 공간에다가는 또 I/O 장치들 이렇게 연결해 놓고. 그러니까 얘는 확실히 프로세서급, 얘는
컨트롤러급인데 이게 딱 명확해. 특징이 네. 얘는 명확한데 딱 중간. 얘는 딱 중간이야. 이것만 보면 프로세서 아니, 프로세서의 향기가 나고 얘를 보면 컨트롤러의 향기가 나는 거지. 쪼갠 거 자체가 컨트롤러 같지. 그래서 암 중에 프로세서급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뭐 암7, 9, 11 이런 애들이고, 요 작은 놈들은 암 보통 암R 이렇게 나와. 암M 뭐 이게 붙는, 그러니까 숫자로 안 붙고 뒤에 영문자로 붙는 거 있어. 뭐 R, 암R, 암M 뭐 이게 막 붙어. 근데 요거 R 타입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암 컨트롤러에 해당하는 놈들. 그래서 이런 구분이 이제 예전처럼 명확하지 않아 요새는. 지금 내가 설명할 때 옛날 자료 기준이라서 명확한 것처럼 설명했지만 진짜 명확하지 않아. 달라. 이런 거 너도 이제 관심 있다 보면 계속 알게 될 거야. 우선 내 개인적인 평가를 하자면 오늘 좀 좋았어. 난 개인적으로. 물론 이런 이상한 질문을 할지 몰랐지만, 근데 이게 사실 처음 배우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 근데 내가 말하려고 하는 좋은 점, 우선은 내가 느낀 되게 잘한 점, 우선 용어 선택이나 설명이 좋았던 것 같아. 이게 참 희한한 말일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설명할 때 똑같이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 처음 공부한 사람. 네. 근데 용어 선정이나 말투 때문에 듣는 사람이 이 사람 잘 모르는 것 같아. 잘 모른다. 모르네. 이렇게 생각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 설명 잘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오늘 들으면서 나는 후자였던 것 같아. 설명 잘했어. 감사합니다. 뭐 감사할 필요는 없고, 그게 너의 재주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되려면은 되게 이런 뭔가 네가 궁금한 게 있어야 되거든. 그런 거 네가 찾아서 보기도 해야 되고. 네. 그렇게 너가 어쩌면 다른 친구 전개과지만 다른 친구보다 좀 더 나은 장점이 될 수도 있겠다. 근데 그게 나를 비춰볼 때 장점과 동시에 단점이 될 수도 있거든. 그걸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야. 약간 좀 디테일이 살아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 간만에 좀 어색하지 않았어. 들으면서 뭔가 어느 친구들은 얘기하면 되게 어색하거든. 뭔가 말하는 방식이. 듣는 내가 이렇게 설명을 못하지? 라는 막 느낌이 들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런 거 어렵지. 잘했고, 아까 그림 같은 거 간단하고 간결해서 좋았어. 간단하고 간결해서. 그쵸. 게이트 그림을 말씀해 주니까. 너무 복잡하게 그려도 안 되고, 네. 너무 대충 그려도 안 되고, 딱 보고 필요한 정도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수준. 추상화를 그리라는 건 아니잖아. 네. 그런 것들이 좀 좋았고, 꼭 근데 이렇게 아까처럼 그리지 않아도 돼. 이렇게 내부 세미나 할 때. 잘라서 써. 왜냐면 내부 세미나의 가장 큰 목표는 우리가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거든. 이제 세미나도 좀 바뀌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너는 모르고 나는 아는 거, 이거를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를 내가 얼마나 잘 해석하고 있는지. 목이 잠긴다 갑자기. 잠깐만. 그러니까는 있잖아, 이해력을 공유하는 거지. 내가 이해한 정보. 애들이 잘 몰라 근데.
자료는 인터넷에 많이 있어 이미. 네. 그냥 중요한 건 내가 그걸 이해해서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런 면에서 좀 기존 친구들이랑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건 이런 것도 어떻게 좀 넓게 보면 그냥 너가 뭔가 디테일해서 그럴 수도 있어. 나쁘게 말하면 3000% 빠지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좋게 말하면은 3000% 빠지는 게 내가 가는 길에 주변 정보들을 알아야지만 진도가 나가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가끔. 그 일할 때 그거 있잖아. 목표를 주어지면 중간 과정은 어찌 됐든 간에 목표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중간 과정들을 다 확인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공부 속도가 엄청 늦거든. 근데 나도 그래서 느려 항상. 그래서 그거 조심하라고. 네. 이런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에 비해서 결과가 안 좋을 때가 많아. 나도 그랬거든. 왜냐면 여기에서 이 목표까지 가야 되는데 이 중간의 단계를 다 거쳐야지만 거쳐서 간 게 맞다고 보는 거야. 그럼 당연히 중간중간을 다 확인해야 될 거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걸려. 모르는 정보가 나오면 나올수록. 모르는 정보를 모두 내가 확인해야지만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 스타일인 거지. 이런 친구들은 자기가 이해한 거는 설명을 잘하는데 학습 진도 면에서는 되게 불리할 수도 있다 이거지. 너 같은 친구한테 그렇게 말해주는 게 맞아. 근데 어떤 친구들은 때로는 막 모르고 넘어가. 모르지만 그냥 공부하면은 이런 거구나 넘어가. 그 뭐라 그러지? 박스인데 속이 약간 비어 있는 상태. 이해가지? 네. 그런 친구들은 일부는 정보가 다 없지만 전체적인 윤곽이나 중요한 내용들만 캐치해서 다음 단계 넘어가는 거거든. 근데 그런 친구들은 속도 잘 보라고 얘기를 해주지. 반대로 너는 진도가 빨리 나가니 내용도 좀 잘 검토해서 해라라고 난 말을 해주거든. 네. 어느 게 좋다가 아니라 자기 스타일을 알면은 그거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공부하면 돼. 애당초 꼼꼼하게 보는 친구들은 꼼꼼하게 보지 마라고 얘기해도 꼼꼼하게 봐. 습관화. 그럼 너가 물론 내가 이거 한 번 보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약간 공부할 때 처음부터 보는 다 확인해서 하는 스타일이면 약간 그 스타일을 약간 좀 억누를 필요가 있어. 근데 그거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좀 빨리 보라고. 외워지지 않더라도. 네. 그래서 완벽하게 해서 한 번 볼 생각을 약간 덜 보고 여러 번 볼 생각으로 바꾸면 돼. 그러면 너한테 훨씬 도움 될 거야. 네. 그래서 매 단계마다 저기도 저런 친구 한 명 있어. 100% 하고 100% 하고 이렇게 해서 나는 300을 맞출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10 10 10 해서 쭉 가서 30. 오, 오케이. 30에다가 10 20. 그러니까 계속 앞 단계에다가 10씩을 더하는 거야. 여기 40, 여기 계속 매번 할 때마다 10씩 더해. 아이씨.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여기 60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 단계를 빨리 나가되 이 단계 자체를 여러 번 해서 결과적으로 300%를 빨리 가는 걸로 하면은 훨씬 더 주변에 핀잔도 덜 듣고 속도도 나고. 어차피 다 같이 똑같이 모르거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정확히 하는 10%씩만 있으면 돼. 그러면은 자료 보는데 속도도 훨씬 더 나고, 내가 다는 모르지만 10%는 알잖아. 그럼 두 번째 사이클이 왔을 때는 아는 10%는 놔두고 모르는 90 중에서 10%를 또 보는 거지. 쭉쭉쭉 해서 10번만 보면 100을 채울 수 있어.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너 같은 스타일이 공부하면 추천을 하는 게, 내가 정확하게 아는 정보에 대한 설명도 하고, 내가 잘 모르는 정보도 있잖아. 이런 거는 항상 유두리라고 하나, 뭐라고 하지? 여운을 남기는 거지. 아, 얘는 이런 거 같다. 아, 이런 것 같다. 이런 거 같다라고 하면 돼. 이런 거 같다. 아마 이걸 것이다. 추정은 잘못된 게 아니야. 이럴 것 같다. 잘은 모르지만 이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 대신 아는 거는, 이거는 이겁니다. 이게 그 박사님 말하신 내부 세미나 장점 이런 거. 그래서 아,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야지 속도가 따다다닥 나가지. 안 그러면 너무 한 가지에 매몰돼서 거기서 못 빠져나올 때가 있거든. 네. 이게 한 가지 방법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만능이라는 게 아니라, 내 경험이나 여기 다른 친구들을 볼 때 느끼는 게, 가끔 처음 공부하거나 이제 우리 이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100% 이해하고 가려고 해. 막 본능적으로, 마치 우리가 학부생 때 족보 보고 공부하듯이. 근데 이제 여기서는 공부는 그런 게 거의 없어. 족보라는 게 없어. 거의 없고, 내가 이해하는 만큼만 보이는 거거든. 그래서 오늘 네가 하는 걸 보니 너가 좀 디테일이 강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면 중간에 뭔가 모르는 게 나와서 그거를 이해하기 위한 모든 시간을 투자할 것 같아. 그러면은 다른 진도가 못 나가고, 내가 그 업무에 그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하나? 다음 진도 못 나가고. 그치, 뭐 그런 뜻인데, 그 있잖아, 그 뭐지? 임기 대응이 안 돼. 임시 대응이. 뭐 하루 중에서 업무라고 쳐도, 업무가 내가 공부하다가 이랬다가 사무처리했다가 일 여러 개가 있는데, 내가 공부를 하고 있어. 누가 나한테 와서 업무를 시키네? 존나 짜증 나는 거지. 속된 말로. 왜? 나는 공부를 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누가 뭘 시켜? 그럼 그게 화가 나는 거야. 근데 그냥 그 이해가 가. 왜? 걔가 그런 스타일로 공부를 한 거지. 근데 실제 우리 삶이나 공부할 때 보면 이제 느끼겠지만, 하루 24시간이라고 해도 8시간은 잠자고 밥 먹는 시간 3시간 쓰면은 한 12시간 정도 뭔가 하는 거잖아. 멍 때리는 시간 있고, 공부하는 시간 있고, 뭐 하는 시간 있고, 다 생각해보면 내가 온전하게 내 공부에 집중하는 시간이 얼마 안 돼.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은 그나마 얼마 없는 그 시간도 그거 이해하겠다고 내가 모르는 거 붙잡고 있으면 하루가 그냥 순삭이 되는 거야. 그럼 맨날 공부를 해도 진도는 안 나가고, 공부할 만한 하면 누가 와서 시비 거는 거지. 그런 거에 의한 스트레스가 생길 수가 있어, 충분히. 나도 뭐 옛날에 그랬었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는 내가 민우 우선은 오늘 첫 평가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그냥 딱 보고 느끼는 게, 너무 디테일은 따지지 마라. 네. 매번 할 때 10% 정도. 네. 그림 그냥 잘라붙이게 하면 돼. 그림 있으면. 네. 내가 말했잖아, 종이에다 그리고 스캔해서 붙여. 그것도 귀찮으면. 모든 그림을, 내가 이거 툴 산 이유도 가끔 너희들이랑 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매번 어때 그림 그리기가 애매하잖아. 즉각적으로 대응하려고 산 것도 있어. 대충 무슨 의도인지 알겠지? 네. 어, 안녕하십니까. 알았나? 네. 그래서 공부를 매번, 너도 딱 이렇게 생각해. 내가 보는 자료에서 10%는 내가 무조건 확실히 한다. 90은 그렇군 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렇군. 네. 어디서 본 거 같은데? 이 정도면 돼. 어디서 본 거 같은데 라고 하면 된다고. 네. 여기서 한번 보고 목표치까지 오면 이제 전체적으로 10% 나오고 90은 모르는 거잖아. 그냥 아는 10% 빼고 90% 중에 또 10%를 보는 거야. 그런 거 같은 것 중에서
가장 궁금했던 것부터. 이거 하나는 알고 가야겠다. 또 그거를 연구실에서 1년에서 2년 정도 반복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네. 너 잘했고, 이건 녹화해서 내가 좀 이거 계속 유튜브에 올려놔서 공유해 놓고 있으니까는 네. 나중에 1년 뒤에 보자고. 1년 뒤에 자기가 한 거 들으면 되게 이상할 거야. 내가 그때 이랬어요? 하면서.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자료를 지금은 빨리 보는 게 좋아. 빨리 전체적으로 빨리 쑥 한번 훑어보고, 이번 방학 그냥 끝나고 개강하면 GSP만 따로 공부하는 시간을 따로 만들 거거든. 네. 그럼 그때 또 반복을 할 거야. 그때는 지금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으니까 이걸 전반적으로 빨리 한번 보는 게 좋아.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라고 정도. 네. 알았지? 일단 그렇게 합시다. 혹시 좀 다시 보내주실 수 있으면. 요건 내가 저장해서 보내줄게. 네.